시가총액 3위 종목 쪽에서 잠깐 가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 네. 기루가 돼 있네요. 우리 웅 이사님이 또 멈추기가 되느냐? 또 오고 있어요. 또 이게 이렇게 네. 멀어졌다가 또 오는데 살았다 싶었다가 다시 또. 네, 예. 여지없이 네, 인생이란 게 여지없이 오는데 뭐 동일합니다. 75,000원 이하에서는 네. 보유하고 계신 분 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가격. 가능하다. 예, 전략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네. 이게 제가 한 번 잘 그러지 않는데 네. 강한 멘트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이게 뭐 조용히 원래 혼자 하는 게 괜찮은데 네.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하고 좋아요. 그 색깔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 좋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방송인이다. 네. 네. 매매는 됐고 방송만 예. 아무튼 예. 방송을 위해서라도 강한 어조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뭐 지를 땐 질러야죠. 네. 네. 여전히 동일한 시각. 다만 오늘 좀 아쉽다. 네. 네. 노조 대응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네. 예. 왜 지금 이렇게 단행을 하냐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뭐 노조 입장, 그다음에 회사 입장의 예. 주변임이죠. 그렇죠. 증시를 보는 입장인데 네. 그다음에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타이밍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삼성이 무슨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에 반증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나타난다는 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던 삼성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씩 둘씩 좀 훼손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신뢰가 흔들리는 요인들이라고는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분명히 뭔가 카드는 있어요. 있겠죠. 예. 그 카드가 나왔을 때는 네. 이 모든 실타래들이 풀린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일반적인 카드는 아니죠. 뭐 네. HBM3 통과되고 이런 카드는 아니고 네. 히든 카드가 있을 텐데 네. 예, 그 타이밍을 기다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뭐 다음 생에 올 수도 있고. 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네. 뭐지 히든에 대한 부분은요. 히든? 예, 예. 주가는 흘러가는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네. 주가는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우 이사님이 한 건 하셨던 한미반도체. 네. 오늘도 그냥 신나게 올라가요. 네. 예.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 나온 거 보고. 네네. 예. OPM이 40%라면서요. 네. 야,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한 7, 8천억 매출 찍으면 3천억은 다 네. 영업이익이라는 얘기죠. 거의 네. 절반 정도가. 네. 이런 회사로 바뀌어 있네요. 야, 그렇죠. 네. 그 프리미엄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서 네. 내가 주식을 샀습니다. 네. 주식을 사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줄여야지 줄이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줄이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네. 그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네. 타이밍에 됐을 땐 사면 돼요. 그게 이 말이 좀 그러면 뭔 소리 하냐라고 할 수 네. 있는데 네.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급하게 오를 때 뭐 여기에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 외에 네.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돼서 갑자기 오르는 경우 예를 들면 어제 LG전자 네. 없던 게 시장에서 인식하면서 주가를 땡겨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빠르게 파악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실적이나 그런 데 기여가 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그때는 사는 거죠. 그렇죠. 사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로 돌아옵니다. 네. 만약에 뭐 15조 시가총액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팔았다라고 했는데 16조가 왔어요, 지금은. 예. 그러면 기준을 또 다시 세워서 기다리는 거죠. 15조의 매수. 예. 뭐 그런 상황처럼 예. 기준을 세워서 기다리고 올라가는 거는 예. 추격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추격 가능. 네. 근데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좀 매도했는데 막 이렇게 시장 영향 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기다림. 예. 기다림.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정리를 해놨는데 네.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거 부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부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 특성은 이때 요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미반도체도 네. 쌍고가 얘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오다가 맞아요. 네. 여기까지 오니까 그거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 자꾸 올라가네요.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 단기 이평선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시점들, 이런 시점들이 안 깨고 버티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늘리는 게 맞는데 저희가 뭐 지나고 난 얘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포인트를 잡기 되게 어렵죠. 네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거래 안 되고 죽으면서 이렇게 나올 때가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왔다가 이거 빠질까봐 두려워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이 종목에 대한 뭐 수급도 보는데 그렇죠. 종목이 수급이 100%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백- 네. 네. 이 수급 따라서 그러니까 수급 많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것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기업 펀더멘탈 무시하고 수급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보조로 같이 보고 특히 기술적 지표도 보고 뭐 수급도 보고 다 보는 건 좋은데 네. 중요한 건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그러면 전략이 그냥 다 던져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한 여기서 반만 팔아야 될지 30%만 팔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확인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시행착오도 이게 필요한데 그 시행착오를 단축할 수도 있죠. 네.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게 나타날 때는 좀 잡아보는 걸로.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종목들 세다고 싶어가지고 남겨놨어요. 네. 한 뭐 30% 그러니까 쭉 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하고 계속 가니까 몰라 30% 남겨놨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또 비례한 종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남겨놨어요. 30% 남겼습니다. 네. 쭉 하다 보면은 종목이 많아지는 경우가 나와요. 맞아요. 네. 네네.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다 하다 보면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매매해서 손절할 거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 계좌에는 주도주만 남습니다. 시장에 가장 강한 네, 주도주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예. 근데 또 종목들이 쫙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또 관리 좀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봐서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있었고 B라는 종목이 있었고 C, D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가다가 이게 주도주의 성격이 좀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어떤 B라는 종목은 갔다가도 좀 출렁임이 크잖아요. 그럼 이건 약간 또 트레이딩 쪽으로 좀 바꿔가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네. 내가 매매했던 게 주도주로 됐구나. 이걸 일단 기뻐하셔야 되는데 네.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는 또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센 종목 네네. 이쪽으로 계속 또 몰아가는 거. 팔아서 지금 내 단가가 여기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눌림목 나왔을 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죠, 그죠. 조정 덜 받고 잘 받게 되면 더 세게 갈 종목들. 이게 네네.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잡아가게 되면 어느덧 내 계좌는 주도주 다 모여. 네. 예. 모여라 주도주.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식하시기 좀 편해지시겠죠. 네. 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우리사님 계속 네. 그냥 고로 둡니다.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 그러면 이제 16조가 넘어갔는데 네. 시총 20조까지도 보십니까? 딱 그렇게 단정지어 놓기는 그렇지만 네. 저는 가능성의 무게를 좀 아주 강하게 강하게 왜 안 지르세요 이번에? 왜냐면 이 지르면 네.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주가에서 못 따라오죠. 절대 못 옵니다. 네, 쉽게 못 따라오죠. 네. 그러기에 더 오릅니다. 네. 이제 방송을 알아요 이제. 네. 근데 혹시나 네. 요런 라인 쪽에서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좀 네네네. 기본 비중 갖고 있는 거 이거 빼고 기본 비중 빼고 나머지 플러스가 뭐 들어가신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줄여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받고 지지우면 그때 사지 뭐. 근데 어차피 저점은 높일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자리 찾는 게 더 맞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꿈의 종목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어차피 주식하시면서 이런 거 한번 걸립니다. 그죠? 네. 네. 그걸 잘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한번 그러니까 문의 잘하셨습니다. 이런 그죠? 예, 주식 대응과 관련된 얘기 대응 참 잘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종목 중에서 오늘 또 아픈 종목이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네. 네.
또 한 4%가 확 빠져버려요. 네네. 네. 오늘 원전 같이 빠지고요. 네. 예, 그런 영향이 있어 보여요. 그런 영향이 있어 보이고 공시 내용을 아침에도 짚고 갔었는데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소형모듈 원전 수주가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이 시기가 네. 당장 내일 나올 것처럼 우선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2019년입니다. 예, 상반기 이후 우선 나와요. 상반기 이후 우선 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기자재 공급 권리는 맞고 네. 이 납품이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모듈 원전 수주 받은 부분이 나가면 거기에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나가는 건데 네. 아직 이게 수주 부분은 있는데 공시가 안 나왔으니 그렇죠.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원전 밀리면서 우선은 같이 조정 나오는데 예. 이 공시를 통해서 이게 뭐 조정 나온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원전은 지금 일정은 2개 남아있죠. 6월 11일쯤에 예. 영국에서 한번 오는 거, 그다음에 7월에 체코 원전 이 부분인데 네. 어제가 보면 시간외로 G2파워가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을 한 건 예.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와 있잖아요. 네. 어제 방산도 그렇고 이게 움직이길래 뭔가 있나. 예,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하니 뭔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짧게는 세론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원전 단기적으로 한 뭐 30에서 50% 종목들이 올라왔으니 네.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미리 진입하신 분은 수익이 꽤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꽤 났다 보니까 체코 원전 수주 나오는 것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으니 진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수익 손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럴 때는 좀 줄여줄 필요는 있죠. 네. 가격대에 따른 대응들. 네.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길래 좀 문의 오시는 것 중에 G2 파워 네. 비싸게 사셨나 봐요. 지금 손해권이라 이럴 때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네. 아. 오전에 네. 개장할 때 제가 시간 좀 내셔서 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하는 아침 방송이랑 저 거는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제 거는 짧게라도. 개정. 네. 우리사님 거는 꼭 보셔야 되고요. 제 김민수 거는 대표님 거는 길게 보고 제 거는 짧게라도. 전 만담 중입니다. 임 대표님하고 만담하느라고 이거 줄여야 되는데. 네. 짧게라도 보셔야 돼요. 예. 네, 동시간대 어느 방송보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 우리 김 대표님 방송과 저희 방송은 왜 이랬어요? 네, 점심 사요? 아니요. 네. 그렇게 예.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G2파는 우리 아주 미리 봤었어요. 예. 빨리 합리적인 가격에 봤었고 네.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이 나올 때 오늘 비중에 대한 축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내가 맞았다 그게 아니라 네. 여기는 따라가는 구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자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우선은 비중은 오늘 바로는 못 늘립니다. 예. 한 이틀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이틀 조정이 있으면서 만약에 단가가 네. 뭐 한 10,000원대 중후반 이 정도 가격대 들어오면 네. 그때 같은 경우 한번 추가를 해주고 또 대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원전과 관련된 수주 나왔을 때는 갭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비중에 대해서 만약에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한 11,000원 후반, 12,000원 초반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는 그 정도 단가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매도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G2 파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돼서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인데 항상 의심할 게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고점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긴 해요. 추세적으로 그죠. 딱 가니까 추세 좋은 종목들 사는 거 맞아. 강한 종목이 강해. 라고 하지만 그 추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가던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죠. 저희는 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신규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이거는 조절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가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잖아요, 각도가. 그러면 거래 싫으면은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네, 예. 갔다가 당하는데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봉으로 그러니까 좀 아침에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갭상승 나온 종목들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네. 봉 한 3개 정도, 한 그죠, 3개에서 그죠. 예. 6개 사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딱 지지합니다. 근데 강합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데 여기서 끊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고점 나온 데서. 그러면 네, 네, 네. 이것도 꽤 되는 게 강한 종목들이면은 변화가 한 제가 보기에는 요 밑에서 샀을 테니까 한 11,000원 뭐 900원 샀다가 12,400~500원쯤 됐으면은 이것도 아침에 한 4~5%딱 잡고 시작하거든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시작하고 위로 가는 거 모릅니다. 저희 같은 잔잔바리들은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또 왔네 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여기서 요 라인들 시가 라인들 깨지는 게 상당히 매섭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거 오늘은 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서 또 분봉도 보시는 연습도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죠. 일단 일봉 자리가 저 위다 그러면은 일단 손이 빠르신 분 아니면은 조심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고 또 BHI가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네. 네. 이거는 똑같이 이제 패턴도 똑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은 하루 더 보는 날이에요. 네. 하루 더 보는 날이고 어제는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다 다는 흐름 보합까지 올려놨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우선 관망이에요. 관망. 네. 올 지켜보고 다음 날 만약에 종가 이하로 또 출발하면은 매도 한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뭐 매수한다면 10,000원 초반대 네. 전후 뭐 그 정도 오면 보는 거고 예. 아니면은 그 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원전 쪽은 8분 응선이 넘은 시세예요. 그렇죠. 네, 8분 응선 넘은 시세고 그 다음에 원래 원전 쪽을 안 보던 매체들이 다 원전 얘기가 나와요. 예, 이 부분은 심리로 활용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수급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매수를 안 할 자리에도 수급이 들어오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게 막 기존 패턴에서 변화가 와서 막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관망 구간. 관망 구간. 네. 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네, 그겁니다. 에코프로 BM. 그죠. 네. 고프로 BM. 지금 웅이사님 네. 갖고 계신 분이다. 네. 손절해요. 그냥 기다려요. 더 사요. 더 사지는 않고요. 더 사진 않는다. 기다리는 게 네. 우선은 맞고 네. 지금 반등은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네. 어찌 보면 부작용이 네. 5월 27일 이때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들어올린 그렇죠. 날, 예, 들어온 들어올린 날. 날. 예, 네. 예. 들어오는 날. 그러면서 지금은 기다립니다. 예, 네. 기다리고 추가 안 하고 우선은 보는 거고 네. 여러 번 짚고 간 거는 수요 회복이 있어야지 네. 본 시세는 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반도체를 대입해 보면 감산 있고 그렇게 하면서 수요 회복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해 주도주 형태. 네. 이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좀 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기차 수요 끌어주는 거 보고 네. 시세가 나오겠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의 확인 단계가 아니기에 저는 가격 메리트 들어와도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했다가 네. 지금 뭐 손실이 15%에서 20% 정도 사이이고 예. 최근에 누적 수익 같은 경우가 손실보다는 플러스를 쌓아 오셨다라고 하면 네. 그 기준에 부합하면 매도합니다 우선. 매도. 네, 예. 매도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면 왜냐하면 네. 다른 걸로 만회를 하실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예. 그게 잘 안 돼요. 저희가 맞아요. 이제 주식 초보나 처음에 이제 주식할 때 보면은 샀는데 네, 주가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점점 커지는 마이너스 10% 20% 되게 되면 마이너스 500만 원, 1000만 원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내 돈 다 뺏어가는데 네, 이거 지금 손절해서 그냥 돈 그냥 시장에 다 주고 끝내라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주식 하시다 보면은 그거는 내가 잘못 본 거다 인정.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다른 종목을 가는 게
내가 지도하는 단계인데 네네. 이게 잘 안 돼요. 예, 손에 뭐 그냥 마음만 아프고 주가만 보면 벌렁벌렁 가슴 벌렁벌렁하고 야 이거 막 식은땀만 나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하는 종목과 함께 이게 잘못 봤다는 거에 대한 내 대응이 아닌 거에 대한 액션이 좀 들어가는데 너무 잦은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이런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더 빠지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 하락이 가속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때 손절할까 봐. 맞아요, 맞아요. 이게 걱정입니다. 거의 다 들어왔다 보니까, 예. 네, 거의 다 들어왔다 보니까 예. 막 이게 이때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그렇죠. 막 예, 속 쓰려고 하면서 예. 약 먹어가면서 지금 버틴 겁니다. 예, 근데 거의 다 이 표현을 쓸게요. 8분 응선 정도 왔다. 네. 예, 8분 정도. 원자력은 고점에 8분 예, 선. 고점 예. 8분 응선. 이천지는 네, 예.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하나 드리게 되면 지금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만약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올라가는 종목 쪽에서는 가다가 이게 쭉 지금 외국인들 여기서 모았습니다. 모아가다가 이렇게 빵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이격이 그러면 이 정도 중심적인 이격 대비해서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반대로 밑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줄일 자리, 네, 살 자리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죠.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본 입장 쪽에서 업황 안 좋고 뭐 안 좋은 얘기 어제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까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나왔더라고요. 예. 이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그래서 예. 이게 보면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네.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네. 예. 좀 타이밍 같은 경우가 애석하게도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나온 게 좀 네. 그런 거죠. 나온 네. 게 좀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만약에 투매 비슷하게 하면 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런 거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죠. 포지션이 바꿔질 수 있다 보니까 네. 바꿔질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는 평소 당연히 거래가 늘어납니다. 예, 이런 징조들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냥 이제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급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물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런 부분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좋은 데이터만을 대입해서 네.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 데이터, 좋은 데이터만 뽑아서 예. 얘기를 하는 건 경계를 하고 반대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리도 같이 네.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예, 이 좋은 면만 계속 그렇게 되면은 주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예, 그것까지 필요함을 말씀드리는데 예. 8분 응선은 이제 네. 넘은 측면이 있다. 예. 네. 또 한 분께서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그러면 에코프로 손절하고 대주전자재료 사는 거 어때요? 이런 얘기. 지금까지 왔는데, 예, 지금까지 왔는데, 예. 저라면 지금까지 왔으면 예. 저는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까지 왔으면 매도 실익은 없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 보시고 차라리 그걸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네. 네네. 그래서 그거 일단 참고해 주시고 그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